모든 가능한 수단에 다 동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전이고 뭐 지금 탈원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원전이라고 지어서 탄소를 줄여야 돼라는 스탠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전 지지자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철이의 정치쇼. 한번 가보죠. 빌 게이츠 책 읽어보셨어요? 예,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읽어서 내린 결론은 뭐예요? 이 양반이 뭐예요? 탄소 제로 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이 주장은 맞아요? 주장은 맞습니다. 주장은 맞는데 네. 이제 이 책이 총 12장이에요. 12장으로 구성돼 있어요. 챕터가? 챕터가. 근데 그 중에서 한 챕터에만 그게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다 그냥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매년 그러니까 전 세계가 5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한다. 이거를 0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서 뭐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를테면 전기 생산에서 27% 나오고 제조업에서 31% 나오고 사육 재배 이건 뭐 소 키우고 그러면 메탄가스로 인해서 탄소 많이만 나오거든요. 이거에서 19%, 교통 운송에서 16%, 냉방 난방에서 7% 여기에서 각각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쭉 한 건데 그중에서 전기 생산에서 원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소개를 하려면은 빌 게이츠 얘기를 소개를 하려면은 기후 위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몇몇 언론들이 탈원전 반대에 꽂히신 이 언론들이 이것만 대서특필을 하면서 이 빌 게이츠가 전체 내용은 제대로 오히려 소개가 안 되는 뭐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면서 정치권 논제까지 간 거죠. 이게.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책에서 주장한 내용이 우리나라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뭐 그냥 쓰면 탈원전, 뭐 정부 표현에 하면 에너지 전환 정책, 그러니까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뭐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 뭐 미국에 한파가 오니까 거봐라 기후 위기 어딨냐 뭐 이러면서 이제 한 사람들인데 그거는 좀 많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고 전체적으로 기후 위기가 있다라는 건 합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탠스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기후 위기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화성에 식민지 건설하자. 이렇게 지금 해서 스페이스 X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실리콘밸리에 거의 흔치 않은 우파 지지자예요. 공화당 지지자예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약간 우파적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보고 이제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후 위기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기후 위기를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은 지구는 멸망한다고에 꽂혔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수단에 다 동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전이고 뭐 지금 탈원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원전이라고 지어서 탄소를 줄여야 돼라는 스탠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전 지지자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원전을 지지했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원전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 원전하고 다른 거라면서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전력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렇죠. 분산화를 해야 돼요. 분산. 네, 분산화. 왜 분산화가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기후 위기가 심화될수록 기후 위기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그러니까 이 날씨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네이도, 뭐 태풍, 막 아니면 뭐 눈보라 막 이런 게 오면은 발전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블랙아웃, 소위 말해서 이제 셧다운에 의한 블랙아웃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미 뉴욕에서 2012년에 그 토네이도가 와서 토네이도였네. 하여간 그 와가지고 정전이 일어난 적이 있고 작년에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 2020년 8월에 정전이 온 적이 있어요. 이런 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산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높임과 동시에 분산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생에너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태양광을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하늘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겨울에는 발전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하루로 따지면은 낮에는 늘었다가 저녁에는 밤에는 없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보완하는 역할로서 이제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원전을 쓰자라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리고 원전이 아니고 다른 걸 써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소형 원전이에요. 소형 원전. 소형. 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뭐냐면은 원전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방식은 건설 기간 한 10년, 뭐 한국은 한 5년이면 짓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근데 평균 10년이에요. 전 세계 평균을 따지면은 미국은 한 20년 걸려요. 원전 짓는데.
이렇게 큰 중후장대하게 짓지 말고 동네마다 조금 뭐 아주 작은 동네는 아니고 이를테면 주마다 미국에 작은 거 몇 개씩 이렇게 원전을 짓자. 근데 이게 그럼 내륙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냉각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바닷가에 다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순행식이잖아요, 물로. 근데 내륙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냉식을 하려면 너무 큰 공간을 차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트륨으로 액체 나트륨으로 이거를 식히는 방식을 쓰자. 라고 해서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원전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소형화 해가지고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의 크기로 해서 짓자라는 거예요.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기술이 개발이 안 됐어요 일단. 아직도 개발 중인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경비가 삼엄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수십 개, 뭐 수백 개 지어서 전국에 뿌려놓으면 이거 어떻게 경비할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안전한 뭐 이를테면 그런 건 상관없는데 이게 뭐 불안하거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뭐 여튼 그렇습니다. 김준일 기자 하면 역시 이제 팩트 체크. 예. 제일 세잖아요, 그죠? 강점이 팩트 체크니까 원전 관련해서도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원래 이 원전 전문가죠. 공부 많이 했죠. 저는 저희 회사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원전 관련해서. 그래서 뭐 이제 팩트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선님 문자 좀 읽어드릴까요? 넷플릭스에 인사이드 게이츠라는 다큐가 있는데 그거 보시면 거기에 원전 얘기가 있어요. 그 다큐를 보시면 어떤 맥락에서 게이츠가 원전 얘기를 하는지 조금 도움이 됩니다. 나 이거 봐야 되겠네. 인사이드 빌 게이츠입니다. 네, 조금 앞에 보다가 제가 치워버렸거든요. 재미없어서 봐야 되겠다. 자 하나씩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예. 원전이 이 전기요금을 싸게 만든다. 원전 덕분에 전기요금이 싸다. 맞아요? 일단 그 평균 단가라는 게 있어요. 단가. 발전 단가. 네, 발전 단가가 있는데 그게 원전이 굉장히 낮은 편은 맞아요. 근데 이제 계산 방식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계산 방식이 있는데 일단 원전이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들에 대해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다른 거에 비해서 그죠. 그런 것들이 계산이 다 빠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원전이 수명이 닿으면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한국에는 2017년 5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 고리 원자력 원전이 이제 해체가 정지가 됐잖아요. 네. 그거 해체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예. 추산 그 정부 추산으로는 6천억이에요. 네. 6천 뭐 7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게 측정이 됐다라는 거. 일본에서는 9,300억 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실제 원자로를 해체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원전이 그렇게 낮느냐라고 본다라면은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아니다라는 그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면은 발전 단가가 훨씬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핵 연료봉 그것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된 게 없고요. 핵 연료봉을 저장하는 시설이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핀란드에서 400m 지하에다가 단단한 화강암 지하에다가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만드는 비용, 유지하는 비용은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 폐기물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는 화장실 없는 근사한 아파트다, 뭐 호텔이다 이런 표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 더요. 우리나라 원전이 세계 최고 기술인데, 그죠?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 기술이 사장되고 있다. 이거는요. 한 뭐 절반의 진실 정도 될 것 같아요. 절반의 진실. 예, 왜냐하면은 뭐 어찌 됐든 뭐 계속 만들지 않으면은 미래에 이제 뭐 더 이상 투자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건 맞는데 일단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원자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한국에서 만드는 원자로 유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더 앞섰다라고 보기는 없고 약간 한 세대 뒤쪽에 있는 거는 아니 앞서니까 막 중동에 수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원전의 문제는 뭐냐면은 건설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짓다가 그 원전 회사가 거의 파산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왜냐하면은 안전 기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쓰리마일에 79년에 미국에서 터지고 체르노빌 80년대 터지고 일본까지 터지면서 안전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그때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올랐다. 원전 단가가 안전 시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짓는 나라는 중국 정도밖에 없고 다른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덜 짓거나
이제 뭐 없애거나 이제 이런 추세가 전체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 원전 짓는 회사가 파산하지 않았어요? 미국도 파산하고 뭐 그죠? 여러 나라가 많습니다. 그건 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 때문에 망했다라고 지금 하는 거는 사실 거짓이에요. 그거는 거짓에 가까운 얘기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프랑스가 이제 핵 보유 국가들인데 이 핵 보유 국가들을 중심으로 원전 중심의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얘기는 맞아요? 전 세계에 이제 원전이 한 443기 정도 있어요. 네. 오늘자 기준으로 아까 IAEA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충 미국이 99개, 프랑스가 58개, 일본이 42개, 중국이 37개, 러시아 35개, 그리고 대한민국이 24개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월성까지 이제 포함을 한 거고 빼면은 23개죠. 여섯 번째로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보면은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세계 최강대국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강대국들이고 그래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이 다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그러면은 계속 늘리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을 빼놓고는 대부분 줄이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원전 같은 경우에 너무 규모가 커요. 그래서 분산형으로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여러 이유로.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금 다들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하나 좀 물어볼 게 많은데 짧게 한번 가보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탈원전 정책을 정했잖아요. 네. 지금 탈원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이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주장하는 거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이제 슈피겔에서 보도를 해가지고 네. 엄청 한국 언론이 받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메르켈이 얘기를 한 거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속도가 너무 지금 전환 속도가 느리다. 재생에너지로 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지금 이거를 비판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서 또 필요한 부분만 이제 따서 쓴 거예요. 더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게 메르켈 총리의 얘기입니다. 그 네. 얘기인즉슨. 예. 방향이 틀린 게 아니라 속도가 문제다. 그렇죠. 그걸 지적한 거예요. 독일은 40%가 넘어요.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선진국 중에 가장 높습니다. 또 하나 원전은 녹색 기술이다. 녹색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렵다? 예, 어렵다라고 하나도 인정 안 하시네.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게 녹색 기술이라는 게 탄소를 덜 배출한다라는 주장에 근거를 한 건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고 분산형에 맞지 않다라는 거고 분산형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뭐 해결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쉬운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아 예. 모르는 게 뭐예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미친 듯이 공부해. 원래 이거는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기사도 많이 썼는데 네. 뭐 하나 떨어지면은 식으면 전폐하고 공부를 합니다. 예. 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날도 추우니까 가시는 길을 제가 따뜻하게 대표드리기 위해서 노래 하나 들려드릴까요? 예. 지금까지 이 전지적 기자 시점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고요. 일단 예.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고요.